자, 여러분, 9월 마트뉴스입니다. 아무래도 추석이 가깝다 보니까 신제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료를 정리하던 중에 좀 충격적인 그런 걸 봤습니다. 뭐냐면 먹태깡 근황이라는 거예요. 쌓아두고 팔고 있죠, 지금 박스떼기로.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게 온라인에서는 이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자인데, 분명히 과자인데 8개에 막 4만원, 4개에 2만원, 16개에 7만원, 그러니까 뭐 10g당 800원 정도가 국룰인가 봐요. 그러니까 한 봉지에 5,000원 가격이죠. 과자 치고는 어마어마합니다. 저게 또 조그맣거든요. 드셔보신 분들은 알지만 60g짜리 과자가 한 봉지가 한 요만해요. 제 얼굴보다도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그만 과자인데 이게 지금 대팔이라 그러죠. 그 정도로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이게 무슨 콘서트 티켓도 아니고 과자가 이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가느냐 할 정도로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에 반해서 이런 짤이 올라왔는데 제 주변에는 없더라고요. 어떤 편의점은 먹태깡 없습니다 이런 걸 이제 붙여놨더라고요. 예전에 그 포켓몬 빵 품절 났을 때처럼. 그래가지고 과자를 왜 이렇게 품절시키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새 이제 다른 신제품들이 잔뜩 나왔는데 비슷한 느낌인 노가리칩 소스들은 전부 다 청양마요 맛이더라고요. 청양마요 맛 새우칩, 그 다음에 먹테이토, 먹태살 청양마요 맛 이렇게 나와서 어포 요것과 마요네즈 청양고추, 가맥집에서 되게 안주로 많이 팔던 건데 이런 것들의 맛이 나는 과자들이 많이 나왔다. 비슷하게 나오는 케이스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예전인데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허니버터칩 처음 나왔을 때도 먹태랑 비슷했죠. 오히려 먹태깡보다 심각했습니다, 사태가. 사람들이 진짜 편의점에서 막 줄 서고 이랬었거든요. 허니버터칩 시리즈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나옵니다. 이거 처음에 나왔던 게 거의 한 10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 이런 유사 제품들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 저는 먹태깡을 웃돈을 주고 한번 사봤습니다. 도저히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변에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먹태 맛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아예 그냥 제가 먹태 과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먹태 맛이 나는 도리토스랑 프링글스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만들 때는 굉장히 먹태를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실제로 먹태 맛이 나게 만들고 청양 마요 소스도 같이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는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프리미엄 먹태 과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보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커피 프랜차이즈의 등장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깔려있는 게 뭔가요? 이디야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무튼 이제 한국의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세계 2위 수준이다 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시장조사 업체에서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인 한 명이 마시는 커피는 1년에 367잔으로 세계 2위에 올렸다. 이는 하루 평균 한 잔 이상을 마시는 셈으로 평균 수준인 161잔보다 2배다. 우리나라를 뛰어넘는 데가 이제 프랑스였다고 하는데 1년에 551잔을 먹는데요. 근데 제가 알던 수치랑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한국도 커피를 많이 마시긴 하는데 북유럽 쪽이 진짜 많이 커피를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구글을 좀 찾아보긴 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커피 소비량이 세계 2위인가? 요건 2022년 기준으로 프랑스가 18위예요. 2022년 커피 컨섬션 퍼 캐피타 119 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1파운드가 이제 450g 정도 되니까 요거는 뭐 5kg 정도가 되겠죠? 진짜 1위는 핀란드였다. 여기는 무려 10kg을 먹는다, 커피를. 핀란드 같은 경우는 하루에 거의 4잔씩 마신다. 이미 다른 나라들이 엄청나게 마시고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커피 살아가시는 분들 계속 마셔도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 근데 이만큼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한국에 정말 커피점들이 많습니다.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에 따르면은 서울의 커피 음료 점포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근데 이렇게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브랜드가 들어오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팀월튼입니다. 팀월튼. 요게 이제 서울에 강남 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항상 보는 그 건물이죠. 신논현역에 있는. 여기에 이제 프리미엄급 매장 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팀월튼은 커피랑 도넛 요런 거를 파는 곳이에요. 커피집입니다. 뭐 던킨도넛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성되어 있는 제품들도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제품은 요 아이스드 카푸치노란 건데요. 제가 이 아이스드 카푸치노를 먹어본 게 거의 한 2001년 때 그때 캐나다 처음 가가지고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었고 이거를 파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스타벅스만 해도 이런 블렌드류를 팔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유일하게 이런 더위사냥 같은 맛이 나는 이런 거를 파는 데가 없다시피 했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또 다른 걸로는 이제 도넛이 있는데 도넛 중에서도 이 허니크룰러라는 도넛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게 먹으면 뭔가 입천장이 약간 까끌까끌해질 정도로 겉에 이제 그 글레이즈가 많이 묻어 있고 안이 비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공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먹으면은 금방 사라져요. 사르르 녹아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기공이 굉장히 많은 도넛인데 이것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고, 그다음에 팀빗이라 그러죠. 한국에서 이제 던킨에서 먼치킨이란 걸 팔아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도넛이 먼치킨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게 그 도넛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가운데에 도넛이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을 파내면서 남은 반죽을 그냥 튀긴 거예요. 어찌 보면은 원래는 그냥 버려야 되는 건데 파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녀석인데 요것도 팀빗이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습니다. 요런 세 가지가 거의 메인 메뉴인 그런 커피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스타벅스도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RTD 제품이라 그래서 레디트 드링크 제품들을 팔고 있잖아요. 팀홀튼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를 편의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커피 관련된 제품들을 팔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커피가 그냥 스몰 커피가 1달러 59고 라지 커피가 1달러 99인데 달러 기준을 보니까 지금 1 캐나다 달러가 984원, 약 1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피를 엑스트라 라지 사이즈로 시켜도 2200원이다. 스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1600원 정도니까, 뭐 물론 요즘 한국 커피 가격이 굉장히 난동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990원짜리도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그 정도로 이제 저가 커피 시장이 굉장한데, 이게 현지 가격이 비슷하게 나온다면은 굉장히 저렴한 측의 커피 가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신논현에 만들어 놓은 거는 이건 플래그십 스토어잖아요. 그래서 이게 헬적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얼마의 가격에 팔 것인가. 근데 이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여기에 15% 텍스가 붙습니다. 주별로 조금 다른데 평균 한 15% 정도가 붙어요. 그러니까 2,000원에 사면은 한 300원 정도를 세금으로 더 내야 됩니다. 그런 게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니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스몰 사이즈 커피는 한 2,000원 정도가 팔려야 현지 가격이랑 비슷하게 파는 거고, 실제로 이제 가격이 비싸지 않은 게 기본 매장이거든요. 드라이브 스루도 있고 한데 그렇게 고급스러운 커피집은 아닙니다. 그냥 캐주얼하게 마실 수 있는 값싼 커피집이고 가성비 커피집이에요. 사실 이 팀홀튼이란 이름이 하키 선수 이름입니다. 토론토 메이플 립스의 캐나다의 전설적인 하키 선수 이름인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 하키 부심이 어마어마하죠. 캐나다 사람들이 정말 착하기로 밈 같은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북미권에서 많이 쓰는 밈인데, 캐나다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제가 이렇게 어깨빵을 이렇게 하고 지나가도 오히려 맞은 사람이 죄송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예의 바르고 과도할 정도로 친절한 사람의 밈이 있는데, 이런 캐나다 사람들도 열받는 데가 언제면은 이제 아이스 하키를 미국에게 지면은 실제로 훌리건처럼 여기저기 불 지르고 난동을 피우기 때문에 이 캐나다의 아이스 하키 사랑이 굉장하다. 그런 와중에 국민적인 이런 영웅이 나왔잖아요. 팀홀튼이라는. 그래서 이 하키 선수가 나중에 은퇴를 하고 만들게 된 게 바로 이 팀홀튼 커피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팀홀튼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전에도 굉장히 캐나다에서 인기가 많았고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한국에 들여오고 싶어 하는 데도 많았고 미국으로 수출하고 싶은 데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는 거절했어요. 왜냐하면은 팀홀튼 씨는 캐나다의 국민적인 영웅이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가 그냥 캐나다에 있는 로컬 브랜드로 뭔가 시그니처적인 면을 잡아가면 좋겠다. 우리가 해외로 펼치기보다는 캐나다인들을 위해 가지고 좀 더 서비스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하던 건 20년 전이고 국내에도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게 20년 전에 먹었을 때는 정말 충격적인 맛이었거든요. 그만큼 맛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프라푸치노 파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냥 개인 사업장에서도 맛있는 프라푸치노를 굉장히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과연 20년 전에 그 추억의 맛이 지금까지 와가지고 그 맛이 날까? 제가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여동생 결혼식 때문에 캐나다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한국에 왔을 때 굉장한 맛이 날지, 그게 아니면 현재 지금 안 그래도 포화된 커피 시장에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 신제품들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정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펴보고 눌러보고 접어봄입니다. 뭐 요즘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민망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게 바로 크룽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크로아상 누룽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크로아상을 굉장히 사랑하는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게 된 게 이 크로아상을 이용한 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납작하게 먹는 크룽지가 있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팔고 있고 편의점에서도 팔고 있고 심지어 도시락 매장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팔리고 크로아상 생지가 있습니다. 요즘 뭐 인싸 카페들 가면 크로플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전국에 있는 커피 매장 중에 한 80%는 크로플을 다 팔고 있을 겁니다. 이 크로플 만드는 게 굉장히 간단한데요. 매장에서 이런 크로아상 반죽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냉동된 반죽을 그냥 식히면은 이런 게 오게 되고요. 이런 걸 와플 기계에다 그냥 누르어가지고 굽기만 하면은
바로 크로플이 됩니다. 이 위에다가 뭐 계피가루라던가 아이싱 슈가라던가 뭐 꿀이라던가 베리에이션만 맞춰주면은 뚝딱뚝딱 나오는 게 크로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은 반죽을 이런 그릴 프레스 같은 걸로 납작하게 압축을 시키면은 바로 크룽지가 나오는 겁니다. 요것 말고도 크루아상 생지를 이용한 것들이 인기가 있었던 게 계속 있었어요. 크로넛이라 그러죠. 요거는 실제로 국내에서 들어왔던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크로넛은 이제 뉴욕 쪽에서 뉴요커들의 디저트로 크루아상 반죽으로 도넛을 만드는 건데, 사실 왼쪽 거는 크루아상 느낌은 없죠. 그냥 그 파이 페이스트리 생지를 써서 도넛을 만들었다는 느낌이고, 실제로 이 크루아상을 튀긴 게 작년부터 프랑스에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넛처럼 만들어 먹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 한국의 찹쌀 도넛과 꽈배기 도넛이 해외로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국내에서 가장 그 핫한 누데이크라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리뷰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신사동의 누데이크가 새 매장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크로아상과 삼각김밥을 합쳐가지고 삼각 크로아상 이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삼각김밥 안에는 항상 고명이 들어있잖아요. 크로아상 빵도 고명과 같이 먹어가지고 약간 좀 식사빵 느낌으로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디저트 빵으로도 먹을 수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삼각 김밥 같은 느낌으로 나온 게 또 이제 제품화됐다고 하니까 버터 맛이 풍부하게 나는 빵에 대한 어느 니즈가 확실히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갤럭시에서 플립이 새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모션으로 제품을 같이 출시한 게 하나 있었는데, 눌러 먹는 까눌레, 접어 먹는 까눌레였습니다. 까눌레라는 건 뭐냐면 이 오른쪽 위에 있는 디저트를 얘기하는데, 틀 이름이 까눌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꾸덕꾸덕한 반죽을 넣어가지고 구우면은 겉면이 굉장히 끈적끈적하면서 꾸덕꾸덕하고 속이 압축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약간 도넛을 프레스로 압축해가지고 눌러놓은 실전 압축 도넛 같은 그런 맛이 나는 빵이 있는데, 커피랑 먹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저 지금 입에 침이 나오고 있는데, 요걸 이제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플립처럼 이렇게 접어가지고 폈다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납작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프로모션이 돼가지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전부 이렇게 납작하게 만드는 것도, 형태를 바꿔가지고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았나.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진짜 라면전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런 라면을 이용해서 응용한 제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건 이제 라면을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전처럼 만든 거예요. 실제로 이 라면을 전처럼 만드는 건 거의 한 10년 전부터 자취요리 레시피 이런 걸로도 많이 나왔었고,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도 소개가 많이 됐었는데, 이게 제품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뚜기 열라면과 짜슐랭을 해가지고 짜장라면과 매운라면 두 가지가 해가지고 전이 나왔는데, 요거는 맛이 조금 궁금해가지고 제가 쇼츠로 리뷰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9월 마티뉴스인데요. 사실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이니까 이제 추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수를 하다 보니까 쌀 음식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 쌀 도넛, 쌀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제 기준에서는 흥미가 좀 떨어져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9월 마티뉴스는 여기까지고요. 10월에는 조금 더 많은 신제품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특히나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신제품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았던 것도 있고, 신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아무튼 아쉬움을 좀 뒤로하면서 10월 마티뉴스에는 조금 더 풍성한 내용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